여러분 혹시 평소에 국을 드실 때 국물까지 전부 드시나요? 그렇게 하시면 어느 날 갑자기 혈압이 훌쩍 뛰어올라 건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나트륨이 어떻게 혈압을 높이는지 쉽게 이해하시고 일상 속에서 지켜야 할 건강 습관까지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저는 35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의료 전문가입니다. 특히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나트륨과 혈압의 밀접한 관련성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얼마 전 방배동에 사시는 74살 할머니 한 분이 오셨습니다. 늘 피곤하고 머리가 무겁다며 혈압계를 가져왔는데 수치가 160에 90으로 측정되더군요. 평소 식습관을 살펴보니 거의 매 끼니마다 국물까지 다 드시고 젓갈이나 김치도 아주 짜게 드시더라고요. 이러한 점이 평소 생활하시기에 불편하시지 않으셨나요? 저도 역시 그런 환자분들을 많이 보는데요. 혈압이 높아지면 머리가 무겁고 온몸이 피곤해져서 일상생활이 힘들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할머니께 나트륨이 혈압을 높이는 원리를 설명드리고 싱겁게 드시도록 권장했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혈압이 140에 80으로 내려가고 머리도 덜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평생 먹던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았지만 건강해지는 걸 직접 느끼시니까 이제는 짠 음식이 입에 안 맞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바로 이처럼 우리 일상 속 나트륨이 혈압에 어떤 영향을 주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꾸준히 따라하시면 건강이 정말 좋아지실 겁니다. 나트륨은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근육이 움직이고 신경이 제 역할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성분이지요. 체내 수분 균형을 맞추고 신경 전달과 근육 수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너무 많이 섭취할 때입니다. 그럼 나트륨이 왜 혈압을 올릴까? 그 원리를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나트륨은 물을 끌어당기는 속성이 있습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말이죠. 음식을 짜게 먹으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혈액 속에 물이 몰려 들어와 혈액량이 많아집니다. 혈액량이 늘어나면 혈관 속 압력이 높아지고 바로 이 압력이 혈압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즉, 짠 음식을 먹으면 혈액이 불어나면서 혈관에 큰 압력이 가해지고 결국 고혈압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방배동 할머니도 이 원리를 이해하시고 나서 왜 국물을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는지 알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연구에서도 이 사실이 뚜렷하게 입증됐습니다. 2022년에 일본 도쿄 대학에서 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평균 연령이 65세 이상인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나트륨 섭취와 혈압이 상관관계를 12주 동안 추적 조사했는데 소금 섭취가 하루 10g 이상이면 정상 범위였던 혈압이 평균 10에서 15%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2023년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도 있습니다. 5만 명의 성인을 8년간 추적한 결과 나트륨 섭취를 하루 3g으로 줄인 그룹은 기존대로 먹은 그룹보다 수축기 혈압이 평균 12, 이완기 혈압이 평균 8 낮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소금 권장량을 5g 이하로 권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트륨으로 환산하면 2g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7g에서 8g 정도로 권장량보다 훨씬 많습니다. 결국 우리가 무심코 먹는 김치찌개와 같은 국물 음식이 혈압을 높이는 주범이 되는 셈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전통 음식들을 보면 김치 100g에는 나트륨이 600mg, 된장찌개 한 그릇에는 나트륨이 1000mg, 라면 하나에는 나트륨이 1800mg 들어 있습니다. 라면에 김치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에 거의 근접하는 거죠. 방배동 할머니도 국물까지 다 드시던 습관 때문에 혈압이 높아졌던 거죠. 할머니께서는 처음엔 싱거운 음식이 맛없다고 하셨는데 소금 양을 반만 줄이고 국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면서 3개월 만에 혈압이 안정된 건 아주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그럼 혈압을 낮추기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물은 많이 드시지 마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습관을 가지세요. 국물 한 그릇에는 하루 권장량이 절반 정도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건더기 위주로 드셔도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가공식품을 줄이세요. 햄 100g에는 나트륨이 1200mg, 소시지 100g에는 나트륨이 1000mg, 라면에는 나트륨이 1800mg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품들을 자주 드시면 혈압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셋째, 김치나 젓갈도 조금 줄이고 절임 음식 대신 신선한 채소나 과일을 곁들이시면 좋습니다. 김치 대신 상추나 깻잎을 더 많이 드시고 젓갈 대신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활용해 보세요. 넷째, 소금 대신 허브나 참기름, 깨, 마늘, 파처럼 향긋한 재료로 맛을 내보세요. 후추, 생강, 계피 같은 향신료도 좋습니다. 이런 방법만 지켜도 하루 나트륨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외식할 때도 주의하세요. 식당 음식은 집에서 만든 음식보다 나트륨이 2배에서 3배 많습니다. 가능하면 싱겁게 해달라고 요청하시거나 국물을 남기는 습관을 가지세요. 특히 최근 2024년 대한고혈압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싱겁게 먹은 그룹은 짜게 먹은 그룹에 비해 6주 만에 수축기 혈압이 평균 10, 이완기 혈압이 평균 6 정도 낮아졌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혈압 10단위 차이는 작은 게 아닙니다.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을 20에서 30%까지 줄여주기 때문이지요. 또한 나트륨을 줄이면 혈압뿐만 아니라 다른 건강상 이점도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개선되고 부종이 줄어들며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도 덜어집니다. 방배동 할머니도 혈압이 내려가면서 다리 붓기도 많이 빠지고 숨쉬기도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도 있습니다. 바나나에는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 배출을 도와줍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도 칼륨이 많아서 좋습니다. 견과류나 콩류도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8잔 정도의 물을 마시면 나트륨 농도를 희석시켜서 혈압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장이나 심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적절한 수분 섭취량을 정하세요. 규칙적인 운동도 혈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30분 정도 빠르게 걷기만 해도 혈압을 5단위 정도 낮출 수 있습니다. 운동은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서 나트륨으로 인한 혈압 상승을 완화시켜 줍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똑같이 나트륨을 줄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조절하셔야 합니다.
우선 땀을 많이 흘리는 분들은 나트륨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싱겁게만 드셔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여름철에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시거나 하루에 사우나를 오래 하시면 탈수와 함께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소금을 어느 정도 보충해 주셔야 합니다.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나트륨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나트륨이 많이 쌓이면 몸이 붓고 혈압이 더 쉽게 올라갑니다. 만성 신부전이나 신장염이 있으신 분들은 담당 의사와 반드시 상의하여 식단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신장 기능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약만 믿고 짜게 드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약물 치료와 식습관 개선은 반드시 함께 가야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나트륨과 함께 칼륨도 많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혈압이 정상인 분들도 예방 차원에서 나트륨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관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혈압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당뇨와 고혈압이 함께 있으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나트륨 제한과 함께 당분 섭취도 조절하셔야 합니다. 갑자기 나트륨을 너무 많이 줄이시면 안 됩니다. 몸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엔 기존 양의 4분의 3 정도로 시작해서 한 달에 10%씩 줄여가시면 됩니다. 나트륨을 줄일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도 알아두세요. 처음엔 음식 맛이 싱거워서 입맛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 정도 지나면 적응되실 겁니다. 간혹 어지럽거나 무기력하다면 너무 급격히 줄인 건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임신 중이신 분들이나 수유 중이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나트륨 필요량이 평소보다 늘어나기 때문에 무작정 줄이시면 안 됩니다. 산부인과 의사와 상의해서 적절한 섭취량을 정하세요. 체중 감량을 하고 계신 분들은 나트륨 조절과 함께 칼로리도 함께 관리하셔야 합니다. 짠 음식을 줄이면 식욕이 줄어들어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영양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마지막으로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나트륨을 줄였다고 해서 임의로 약을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혈압이 안정되더라도 의사와 상의해서 약물 조절을 하셔야 합니다. 정기적인 혈압 측정도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나트륨이 혈압을 높이는 원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나트륨은 물을 끌어당겨 혈액량을 늘리고 그 결과 혈압을 올리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 몸에서 나트륨이 과다하면 마치 호수에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압력이 높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보다 많아서 줄이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국물 음식과 가공식품, 김치와 젓갈에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생활 습관은 첫 번째 국물은 남기기, 두 번째 가공식품 줄이기, 세 번째 김치와 젓갈 줄이기, 네 번째 소금 대신 향신료 활용하기, 다섯 번째 외식할 때 싱겁게 주문하기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습관을 지킨 분들은 혈압이 10 이상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압을 낮추면 심장과 뇌를 지키실 수 있고 신장 기능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방배동 할머니처럼
꾸준히 실천하시면 3개월 안에 혈압이 안정되고 몸도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처음엔 음식이 싱거워서 적응이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2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나트륨을 줄이는 것과 함께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칼륨은 나트륨과 반대로 혈압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칼륨이 많은 음식으로는 바나나 1개에 칼륨이 400mg, 오렌지 1개에 칼륨이 250mg, 토마토 1개에 칼륨이 300mg 들어 있습니다. 하루에 바나나 1개와 토마토 1개만 드셔도 700mg의 칼륨을 섭취하실 수 있어요.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도 칼륨이 풍부합니다. 시금치 1컵에는 칼륨이 600mg, 브로콜리 1컵에는 칼륨이 400mg 들어 있어요. 이런 채소들을 하루에 2컵 정도 드시면 1000mg의 칼륨을 추가로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견과류도 좋은 선택입니다. 아몬드 20개에는 마그네슘이 80mg, 호두 10개에는 마그네슘이 50mg 들어 있어요. 마그네슘은 혈관을 이완시켜서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견과류 한 움큼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압 관리에 정말 중요합니다. 2023년 서울대 의대에서 60세 이상 어르신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하루 30분씩 빠르게 걷기를 12주 동안 지속한 그룹은 운동하지 않은 그룹보다 수축기 혈압이 평균 12, 이완기 혈압이 평균 8 낮아졌습니다. 운동은 심장을 강하게 만들고 혈관을 유연하게 해줍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줄여주어서 혈압 상승을 막아줍니다. 격렬한 운동보다는 꾸준히 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이 좋습니다. 산책이나 맨손 체조, 집안일도 좋은 운동이 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물을 마시면 혈액이 묽어져서 나트륨 농도가 낮아집니다. 하루에 8잔에서 10잔 정도 마시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전후로 한 잔씩 이렇게 나누어 드시면 됩니다. 다만 심장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물 섭취량을 제한해야 할 수도 있으니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금연과 금주도 혈압에 큰 영향을 줍니다. 담배의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올립니다. 금연하시면 2주 안에 혈관이 회복되기 시작해서 혈압이 내려갑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량의 술은 혈관을 확장시키지만 많이 마시면 오히려 혈압을 올립니다. 남성은 하루에 소주 한 잔, 여성은 하루에 소주 반 잔 이하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금주하시는 것이 혈압 관리에 가장 좋습니다. 다만 신장 기능이 약하거나 땀을 많이 흘리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줄이기보다는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본인에게 맞는 적절한 양을 찾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신 내용 기억하시고 일상에서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건강이 정말 좋아지실 겁니다. 혈압 관리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생활 습관 개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